대통령께서 올리신 이 SNS의 글을 보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야, 답답하다, 독불장군이다, 옹고집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맛집 김기현 TV의 김기현입니다. 오늘 조금 마음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로 국정의 블랙홀이 이미 5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대한민국 국정을 이렇게 50일 이상 마비시켜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참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이 마비된 지 5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유엔가 계시다가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정의 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많이 헷갈립니다. 민생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시장직을 그만둔 다음에 서민들과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합니다. 군데군데 작은 식당도 찾아가고 또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정말 죽겠다고 하소연드립니다. 단순히 자영업자뿐 아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임대한다고 붙여놓은 거 여러분 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새가 안 나가죠. 돈이 안 돕니다. 전부 다 위기라고 느끼고 꽁꽁 지갑을 잠궈두고 있는 상태니 디플레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께서 해야 될 국정의 우선순위는 뭐냐? 당연히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 것,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엔에 가셨다. 뭐 물론 가실 수도 있죠. 뭐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하셨던 주요 발언의 내용이 보니까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지정하자. 뭐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경제도 나쁘고 국내 민심도 흉흉해지니까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재집권을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을 지렛대로 해서 민심을 어떻게 했는지 회복해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아무리 급해도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 살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직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저는 아침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귀국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주변에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몸살도 있고 또 그렇지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을 참아야 된다.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올리신 이 SNS의 글을 보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야, 답답하다, 독불장군이다, 옹고집이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기사가 난 걸 보셨을 텐데요. 영양제를 투여하기로 한 산모, 그러니까 임신 6조가 됐던 여성이 있었는데 영양제를 투여받아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해버렸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고서도 그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다른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이 사태하고 대통령께서 올렸다고 하는 SNS 글하고 저는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경제 활력, 당연히 변화와 개혁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건 현재 이것이 몸살이냐? 이 단어에 저는 우선 눈이 모아졌습니다. 또 이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게 과연 누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산부가 좀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영양제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낙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몸살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영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몸살 겪는 과정이 아니다. 이게 낙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만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민생뿐입니까? 경제, 외교, 국방,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걸 몸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장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역대 어느 장관이나 혹은 청문회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과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추가 기소가 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사로 보입니다. 딸, 이제 더 나아가서 아들까지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기소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예측 보도들이 이미 나고 있습니다. 장관 본인은 자기는 몰랐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내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만은 자녀의 교육의 문제 그리고 진학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상의하지 않고 그 엄마가 독단적으로 다 결정했다. 이게 우리 상식에 부합을 합니까? 특히 조국 장관은 직업이 교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입니다. 아니 그런 교수가 되시는 분이 아이가 대학에 지나가고 대학을 지나가고 하는데 부인이 다 했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우리 상식에 부합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설사 부인이 다 했고 본인이 몰랐다 치자고요. 투자한 것도 다 부인이 했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돼. 전 재산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인 혼자서 했다. 그것도 웃깁니다만은 좋습니다. 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그런 가장으로서 과연 장관의 직위에 맞는 자질이 있는 것이냐?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조국 장관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자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더 나아지는 방향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장관이 계속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억지 아닙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아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사실 이쯤 되면은 무슨 여당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당은 도대체 뭐 하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당의 원로들 또 중진들이 나서서 대통령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이렇게 독불장군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라고 직언을 하고 이거 고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잠시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완전히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내년 공천에서 배제될지 모른다고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그 추측성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협박에 해당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 입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각자 독자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도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하겠다 하니까 같은 보수당에 있는 장관이나 의원들이 나는 반대한다 그러고 공개적으로 장관직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존슨 총리의 친동생마저도 부장관과 하원 의원 자리를 반납하는 그런 정도의 소신과 철학을 보였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당 민주당은 이해찬 그분 한 분만 보일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꼭두각시 하수인 같아 보입니다. 참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정치 맛집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만 좀 맛있는 따끈따끈한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식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부패한 썩은 고기를 가지고서 이걸 명품 한우라고 파는 것. 잠시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고기를 먹어본 소비자는 그것이 썩은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껍데기 잘 포장하고 속임수 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시점에 이미 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소득 주도 성장, 원전의 해체, 4대강 보의 아무 이유 없는 철거 이런 것들
더 이상 이제 명품 한우가 아니라 부패한 소고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중 제일 먼저 조국 장관부터 즉각 파면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제1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항이겠죠. 거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조국 장관 즉각 사퇴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더 이상 독불장군식으로 옹고집 부리지 마시고 조국 장관 즉각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질서가 바로잡히고 50일 이상 표류하고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